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며느리의 눈에는 거슬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안일은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아이들 교육도 제가 하는 대로 해주세요.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매일같이 들리는 그런 말들이 저를 점점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수진이가 와서 아이들 공부할 시간이에요. 데리고 가버렸고, 제가 반찬을 만들면 어머니, 아이들은 싱겁게 먹어야 해요. 제가 한 음식은 따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저희한테 너무 큰 부담이에요. 제 생활도 없고 아이들 교육에도 방해가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입니다. 올해 70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20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키웠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남편은 작은 문구점을 운영했고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큰아들 정우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죠. 작은 아들 민석이는 운동을 좋아해서 학교 육상부의 에이스였습니다. 두 아들 모두 각자의 재능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편은 그저 뿌듯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장성했고 좋은 며느리들도 만났습니다. 정우는 은행원인 혜진이를, 민석이는 학교 선생님이었던 수진이를 만났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나고 우리 가족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작년 8월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랬듯이 여보, 나 문구점 다녀올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가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간암 말기.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몰랐을까요? 남편은 항상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아프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았는데. 단 2주. 그렇게 짧은 시간 만에 남편은 저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보, 미안해요. 라고 말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큰아들 정우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저희 가족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50년 동안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일구어온 우리의 보금자리. 거기서 저는 쫓겨나야 했습니다. 정우야, 이게 무슨 소리니?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어머니,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작은 아파트 살 돈을 드릴 테니 그곳에서 사세요. 그날 밤 저는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아들 민석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큰아들에게 빼앗기고 남은 건 겨우 3천만 원. 그마저도 병원비로 대부분 나가버렸습니다. 민석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수진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달리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손주들 지수와 미래가 할머니가 왔다고 좋아했고, 저도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며느리의 눈에는 거슬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안일은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아이들 교육도 제가 하는 대로 해주세요.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매일같이 들리는 그런 말들이 저를 점점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수진이가 와서 아이들 공부할 시간이에요라며 데리고 가버렸고, 제가 반찬을 만들면 어머니, 아이들은 싱겁게 먹어야 해요라며 제가 한 음식은 따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저희한테 너무 큰 부담이에요. 제 생활도 없고 아이들 교육에도 방해가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어머니,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의 도움이 오히려 저희를 더 힘들게 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거리는 춥고 어두웠습니다. 8월이었지만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얼마 남지 않은 현금과 통장 1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도심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발은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새벽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 밤에 어디 가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노숙자처럼 보이는 한 남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이상하게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교회 앞에 가면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가실래요? 그렇게 저는 그분을 따라 교회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꾼 사람을 만났죠. 영순아, 정말 너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40년 전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 미경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었죠. 미경아,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경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에서 40년 전의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영순아, 너 어디 갈 데 있니? 고개를 젓자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절에 한번 가볼래? 내가 거기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미경이를 따라 절로 향했습니다. 새벽녘이었지만 주지스님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시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순 보살님, 이곳에서 좀 쉬다 가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절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에서의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절 마당을 쓸고 화단을 가꾸고 공양간에서 일을 돕는 등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특히 공양간 일이 저와 잘 맞았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익힌 요리 솜씨가 여기서도 빛을 발했거든요. 스님들과 신도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보살님, 이 나물 무침은 정말 맛있네요. 비법이라도 있으신가요? 다른 보살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면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주지 스님께서는 매주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지요.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제 상황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에 대한 원망,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절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주지 스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영순 보살님, 우리 절에서 어린이 불교 교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스님께서는 제가 손주들을 키운 경험이 있으니 잘할 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어린이 불교 교실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불교 이야기를 들려주고 간단한 명상법을 가르치면서 저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면서 문득 제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경이는 거의 매일 절에 와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요. 영순아, 넌 정말 대단해. 그 모든 걸 견뎌내다니.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돼. 아니, 살아야 해. 미경이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할머니로만 살아왔지, 정작 김영순이라는 사람으로는 살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절에서 지낸 지 6개월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침 예불과 명상이 일상이 되었고 스님들의 법문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석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 민석아. 잘 지내니? 어머니, 요즘 우리가 좀 힘들어요. 수진이도 우울증이 심해지고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해요. 민석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떠난 후 많은 일들이 있었더군요. 새로 생긴 대형 세탁소에 손님들을 다 뺏기고 거기에 대응하려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시설을 바꿨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탁소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자 갚기도 힘들어요. 수진이는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고, 지수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옆에서 조금 더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받게 되지 않을까?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고민 끝에 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중간 길을 가라고 하셨지요. 지금 보살님께 필요한 것은 그 중간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중간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돌아가지도 완전히 등지지도 않는 길.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의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돌아가기로 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무슨 조건이요? 난 너희 집에 들어가 살진 않을 거야. 대신 근처에 작은 방을 구해서 필요할 때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석이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모시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거야, 민석아.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에서의 마지막 날, 많은 분들이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특히 미경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영순아, 꼭 다시 와. 알겠지? 그래, 미경아. 꼭 올게. 주지스님께서는 제게 작은 염주를 건네셨습니다. 보살님, 이 염주로 항상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민석이가 절 입구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가 떠날 때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민석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석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니까 수진이가 많이 긴장했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 이해해. 나도 긴장되는걸. 집 앞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제가 떠난 후 수진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밝고 당당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긴장한 채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약을 먹었다던 우울증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왔어. 잘 지냈니, 수진아?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그때 집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수와 미래가 뛰어나와 제게 안겼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손주들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많이 컸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의 무게가 곧 저를 짓눌렀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세탁소 운영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많이 낡아 있었고 냉장고에는 반찬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들로 준비했어요. 수진이가 수줍게 내어놓은 반찬들은 서툴고 어설펐지만 그 정성만큼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맛있겠구나.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함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절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배웠어.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법을 배웠지.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님 없이 살아보니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 없이 살아보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단다. 첫날 밤
제가 구한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 상담해봐도 될까요? 사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더군요. 세탁소 경영 악화로 인한 스트레스, 아이들 교육 문제, 부부 갈등. 그녀는 모든 걸 혼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는 혼자 고민하지 마. 우리 같이 해결해 보자.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가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등교 준비를 도왔죠. 특히 지수의 학교 생활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절에서 배운 명상법을 지수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공부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거야. 부처님도 말씀하셨어. 마음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지수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성적도 조금씩 올랐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나아졌습니다. 수진이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끌어안지 않았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우울증 약도 조금씩 줄여나갔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조심스레 제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꿈이 있어요. 전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 결혼하고 세탁소 일을 도우면서 그 꿈을 접었어요. 그래? 그럼 이제라도 도전해 보는 게 어때? 하지만 세탁소는요? 아이들은요? 세탁소는 민석이가 알아서 할 거야. 필요하다면 다른 일을 찾아볼 수도 있고. 아이들은 내가 있잖니. 결국 수진이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죠. 저는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민석이도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세탁소 운영이 힘들어지자 전문 기술을 배워보기로 한 거죠. 드라이클리닝 고급 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틈틈이 경영 공부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 아버지도 그랬어. 늘 새로운 걸 배우려 노력하셨지. 봄이 오고 벚꽃이 필 무렵 우리 가족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근처 어린이집의 시간제 교사로 일하게 되었고 민석이의 세탁소도 특수 세탁 기술을 앞세워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우리는 다 같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죠. 할머니, 왜 우세요? 지수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지수야. 할머니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그래.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모두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들 정우였어요. 어머니, 오랜만에 듣는 큰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우야.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만 뵈주실 수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와 수진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 언제 볼까? 다음 날 저는 정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정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듯했던 은행원 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머리가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는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제가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어요. 어머니 댁의 등기도
제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혔던 거였어요. 그걸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저를 내쫓았는지, 왜 그토록 냉정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니? 은행도 그만두고 지금은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요. 혜진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많이 힘들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 내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어머니, 제가 어머니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도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 더 죄송해서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우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내가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해. 어머니, 제가 어떻게 보상을 보상은 필요 없어.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줄래? 다시는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힘들 땐 엄마한테 이야기해 주렴. 그날 이후로 정우와 혜진이도 우리 가족 모임에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진이는 정식 유치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민석이의 세탁소는 특수 의류 전문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우는 비록 작은 가게지만 열심히 운영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아침에는 명상을 하고 주중에는 손주들을 돌보며 주말에는 절에 가서 봉사활동도 합니다. 가끔 친구 미경이를 만나면 그때 일을 회상하곤 합니다. 영순아, 그때 그 새벽에 널 만난 게 정말 신기해. 인연이라는 게 참. 그래.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니까요. 절망 속에서 만난 미경이, 그리고 절에서의 시간들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70년을 살아오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봄은 찾아올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봄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순 할머니의 감동적인 사연 잘 들으셨나요? 너무 현명하게 힘든 시기를 이겨내신 것 같아 사연을 읽으면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더라고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특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